이게 무슨 소리? 영매체. 손흥민 평점 매기며 한국인들한텐 영웅이었겠지. 경기장 와본 사람은 알걸. 황당한 평가. 토트넘 호스퍼는 11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벌리와 맞대결을 펼쳐 2에서 1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 경기 결과로 토트넘은 승점 3점을 추가, 63점, 19승 6무 11패를 기록. 4위 진입에 신락같은 희망을 살렸다. 나란히 36경기를 소화한 4위 아스톤 빌라, 승점 67를 승점 3점 차로 추격했다. 반면 반드시 이겨 강등을 막아야 했던 19위 버니, 승점 24는 강등이 확정됐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자리했고 데얀 쿨루셉스키, 제임스 매디슨, 브레넌 존슨이 공격 2선에 섰다.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가 중원을 채웠고 올리버 스킵, 미키 반더 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가 포백을 꾸렸다. 골문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지켰다. 선제골은 벌리의 몫이었다. 전반 24분 브룬 라센이 중원에서 찔러준 침투 패스를 박스 오른쪽에서 잡은 뒤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한 슈팅으로 득점을 뽑아냈다. 이내 토트넘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포로가 박스 안 오른쪽에서 속도를 살려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전도 팽팽했다. 벌리가 토트넘의 골문을 두드렸다. 후반 11분 오도베르가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토트넘 선수 2명을 볼 터치 2번으로 벗겨낸 뒤 골대 정면을 보고 힘껏 슈팅을 시도했다. 하지만 주먹 하나 차이로 골대 위로 향했다. 토트넘이 후반 32분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손흥민이 골을 만들어주다시피 했는데 존슨이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벌리의 왼쪽을 파고든 손흥민이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렸다. 이를 보고 존슨이 달려들어 발을 갖다 댔지만 공은 야속하게 골대 옆으로 향했다. 3분 뒤 사르가 골문 빈 공간을 노리고 찬 슈팅마저 무리치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기어코 토트넘이 결승골을 뽑아냈다. 후반 37분 반더 벤이 아크 부근에서 달려가는 방향에 역방향으로 기습 인사이드 슈팅을 날려 번니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는 토트넘의 천금 같은 역전승으로 마무리됐다. 이 경기 최전방 공격수로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슈팅 4회를 비롯해 패스 성공률 89%, 44분의 39, 기회 창출 5회, 상대 박스 내 터치 7회, 드리블 성공 1회, 파이널 서드 지역 공 투입 2회, 볼 리커버리 4회를 기록했다. 경기 종료 후 런던 지역지 풋볼 런던은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을 매겨 공개했다.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 못한 손흥민은 평범한 6점을 부여받았다. 매체는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스스로는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으며 손흥민을 향한 패스의 질도 썩 좋지 않았다 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영국 매체 90MIN은 5점을 부여 중앙지역에서 좋은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윙포워드로 출전할 때 훨씬 효과적이었다 라고 평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데일리 메일도 손흥민을 평가했다. 평점은 풋볼 런던과 동일한 6점이었다. 매체는 최근 몇 년 동안 토트넘 홈 구장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손흥민을 보러 온 팬들의 수가 많았다 라고 경기 외적인 부분을 다뤘다. 매체는 이어 그는 한국인들에겐 영웅일지 몰라도 이번 경기에선 예상치 못한 부진을 겪었다 라며 손흥민의 국적을 조명했다. 데일리 메일은 그는 실력을 발휘해 존슨에게 기회를 제공했지만 존슨은 기회를 놓쳤다 라며 평가를 끝맺었다. 위 두 매체에 비해 경기 외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다소 황당한 평가를 남긴 데일리 메일과 메일 플러스다. 한편 4위 싸움 희망을 살린 토트넘은 오는 15일 리그 선두 맨체스터 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이선 주장 첫 시즌 팬들의 선택 못 받았다. 23세 DF가 한 시즌 만에
토트넘 간판으로 우뚝. 토트넘은 11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37라운드에서 벌리를 2에서 1로 제압했다. 반더 벤이 천금 같은 결승골이 주요했다. 이날 결과로 토트넘 승점 64은 신락 같은 4위 희망을 살렸다. 나란히 36경기를 소화한 4위 아스톤 빌라 승점 67위 뒤를 이어 5위를 유지했다. 반면 19위 벌리는 승점 24점에 머무르며 한 시즌 만에 강등이 확정됐다. 이제 4위의 주인공은 남은 두 경기에서 가려진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와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하고 빌라는 리버풀과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난다. 만약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졌다면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4위 진입이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반더 벤은 벌리전 직전 팬들이 뽑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무려 캡틴 손흥민을 제치고 팬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는 이날 결승골로 자축했다. 토트넘은 경기 바로 전 반더 벤은 10일 현지 시간 밤 홈구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식 서포터 클럽 OSC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라고 알렸다. 지난해 8월 토트넘은 VfL 볼프스부르크로의 이적료 5천만 유로, 하나 약 740억 원을 내고 센터백 반더 벤을 영입했다. 반더 벤은 올 시즌 초부터 에릭 다이어, 현 위넨을 밀어내고 주전 수비수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193cm 큰 신장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속 37.38km의 속도를 기록하는 등 빠른 발을 보유한 반더 벤은 뛰어난 위치 선정과 깔끔한 태클 능력으로 단시간에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수비 조합을 구축했다. 반면 손흥민은 올 시즌 17골을 터뜨렸지만 EPL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데 이어 토트넘 올해의 선수 영광도 누비지 못했다. EPL 사무국은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3에서 2024 시즌 EPL 올해의 선수상 후보 8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는 위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과 부상 히샬리송의 이탈 속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러나 토트넘이 최근 4연패에 빠지며 EPL 5위로 추락하는 등 구단의 부진을 홀로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손흥민이 외면당한 가운데 필 포든, 엘링 홀란, 이상 맨체스터 시티, 알렉산더 이삭, 뉴캐슬, 마틴 웨데고르, 데클란 라이스, 이상 아스날, 콜 팔머, 첼시, 버질 반다이크, 리버풀, 올리 와킨스, 아스톤 빌라, 각 8인 후보다. 전문가와 팬투표를 합산해 각 부문 수상자가 결정된다.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3. 벨링엄도 제쳤다. 홀란드처럼 라리가 득점왕 노리는 노르웨이 출신 골잡이. 또 한여의 노르웨이 출신 골잡이가 유럽 빅리그 득점왕을 노리고 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 위 엘링 홀란드 이야기가 아니다. 주인공은 바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라리가, 비아레알이 알렉산드르 쉐를로트, 29다. 쉐를로트는 11일 이하 한국 시각 펼쳐진 2023-2024 라리가 35라운드 홈경기 세비야와 대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전반 30분 선제골을 터뜨렸고 2에서 2로 팽팽히 맞선 후반 52분 역전골을 장렬했다. 멀티골을 마크하며 팀의 해결사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3에서 2 승리의 주역이 됐다. 라리가 득점 순위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시즌 19호 골을 마크하며 지로나의 아르템 도프비크 20골에게 한 골 차로 따라붙었다. 2위를 달리던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 18골을 추월했다. 3월에 4골, 4월에 4골. 그리고 5월 들어 다시 2골을 추가하며 득점 순위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195cm 94kg의 거구인 쉐를로트는 홀란드처럼 왼발을 주로 쓴다. 흐로닝언, 미트윌란 등에서 활약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EPL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뛰었다. 벨기에와 튀르키예 팀으로 임대되기도 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와 계약을 맺었다. 2021년 나리가 레알 소시에다드로 임대된 그는 지난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34경기에 출전해 12골을 잡아내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올 시즌 비아레알로 둥지를 옮겨 31경기 19골로 펄펄 날고 있다. 2016년부터 노르웨이 대표팀에 뽑혀 53경기 18골을 마크 중이다. 쉐를로트는 이제 올 시즌 나리가 3경기를 남겨뒀다. 득점 1위 도프비크, 3위 벨링엄과 득점왕을 다툰다. 지난 시즌 나리가 득점왕 피치치에 오른 FC 바르셀로나의 스트라이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17골도 경쟁자다. 도프비크와 벨링엄은 35라운드에서 무득점에 그쳤다. 레반도프스키는 14일 레알 소시에다드와 35라운드 홈경기에서 골 사냥에 나선다. 한편 EPL 맨시티의 홀란드는 지난 시즌에 이어 2시즌 연속 득점왕에 바짝 다가서 있다. 현재까지 25골을 기록하며 EPL 득점 선두에 올랐다. 첼시의 콜 팔머, 21골,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알렉산드르 이사크, 20골에게 많이 앞서 이변이 없는 한 득점왕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3. 이제 토트넘 플러스 손흥민만 믿는다. 아스널, 메뉴 원정서 1에서 0신승 오른쪽 화살표 맨시티 제치고 선두 탈환, PL 리뷰. 아스널은 13일,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3에서 24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20분에 터진 레안드로 트로사르의 결승골에 힘입어 1에서 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아스널은 승점 86, 27승 5무 5패이 되면서 다시 프리미어리그 선두 자리로 올라섰다. 아스널보다 한 경기 덜 치른 맨체스터 시티, 승점 85는 다시 2위로 내려갔다. 만약 맨시티가 오는 15일 열리는 토트넘 호스퍼와의 리그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아스널은 1위 자리를 사수할 수 있다. 반대로 메뉴는 홈에서 아스널에 승점 3점을 내주면서 승점 54, 16승 6무 14패를 유지해 리그 8위 자리에 머물렀다. 에릭 턴 하흐 감독이 이끄는 홈팀 메뉴는 4-2-3의 1전형을 내세웠다. 안드레 오나나가 골문을 지켰고 아론 완비사카, 조니 에반스, 카세미로, 디오구 달로트가 104를 구성했다. 3선은 소피앙 암라바트와 코비 마이누가 지켰고 2선에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스콧 맥토미니, 아마드 디알로가 배치, 최전방에서 라스무스 호일룬이 공격을 이끌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지휘하는 원정팀 아스널은 4-3의 3전형을 꺼내들었다. 다비드 라야가 골키퍼 장갑을 꼈고 도미아스 다케이로, 가브리에우 마갈량이스, 윌리엄 살리바, 벤 화이트가 104를 형성했다. 중원은 데클란 라이스, 토마스 파티, 마르틴 웨데고르가 맡았고 최전방에서 레안드로 트로사르, 카이 하베르츠, 부카요 사카가 메뉴 골문을 노렸다. 전반 4분 아스널이 좋은 패스 플레이로 슈팅 기회를 만들었다. 메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간이 많지 않음에도 사카가 웨데고르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날렸는데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오나나 골키퍼가 어렵지 않게 잡아냈다. 1분 뒤 메뉴가 전방 압박을 통해 슈팅 기회를 잡았지만 호일룬이 이를 살리지 못했다. 아스널 박스 바로 앞에서 파티가 메뉴의 전방 압박으로 인해 공을 빼앗겼는데 세컨볼을 잡은 호일룬이 넘어지면서 슈팅을 가져가 봤지만 슈팅이 골대 위로 날아갔다. 전반 7분엔 디알로가 아스널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드리블을 통해 공을 지켜낸 뒤 가르나초에게 내줬다. 이후 가르나초가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 봤지만 이번에도 슈팅이 위로 뜨면서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전반 9분 아스널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사카의 크로스를 마갈량이스가 머리에 맞춰 골대 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헤더 슈팅이 메뉴 골대 위로 떨어지면서 메뉴의 골킥으로 이어졌다. 양팀 모두 경기 초반 팽팽한 맞대결을 펼친 가운데 전반 20분 아스널이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영위 균형을 깼다.
스널이 오나나의 롱킥을 차단한 뒤 오른쪽 측면에서 하베르츠가 공을 잡아 천천히 박스 안으로 침투했다. 라인 인근까지 접근한 하베르츠는 골대 앞으로 컷백 패스를 시도했고, 이 패스를 트로사르가 골대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귀중한 선제골을 터뜨렸다.